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 증시는 오늘 출발부터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4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0.6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역시 혼조세를 보이며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유럽 증시 역시 장 초반에는 큰 상승이 나왔으나 장 막판에 모든 상승분을 다 반납하며 마감이 되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현대차라던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밖에 사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양매도인데 주가는 무려 15%가 상승을 했고 그 전날에도 개인 투자자만 사고 있지만 주가는 연일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아직도 공매도가 되는 종목들은 호재가 나와도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매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난주에는 무려 100억 원 가까이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 달에는 드디어 공매도가 다시 부활을 하는데 우리 증시에 걸림돌이 되는 이 공매도 과연 공매도가 없으면 우리 코스피 2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4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다우와 나스닥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은 배제를 하고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아시아에서 한국은 호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늘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라서 지난주와 전혀 변함이 없었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75%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자, 바로 중화권에서는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생산자 물가지수였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3%였습니다.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호재다. 이렇게 시장에선 판단을 해서 시장 가이던스 상회로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저런 상황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실적 가이던스가 매우 낮고 심지어는 적자나 마이너스가 나와도 이미 선반영 혹은 예상치 상회라는 그런 이슈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출발부터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오늘 장중에도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너무나 좋더군요. 특히 전기차라던가 자동차 날아다니고 심지어 오늘은 증권주까지 날아가면서 하락하는 섹터보다 상승하는 섹터가 더 많았죠.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187 지난주와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유가도 지난주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개인이 샀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개인 혼자서 그냥 현대차를 17만 원까지 그냥 쫙 올려버리는데 와, 대단하더군요. 대단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현대차를 그냥 개인 혼자서 쫙 끌어올리면서 오늘 15%까지 오르는데 태어나서 이런 건 진짜 처음 봅니다. 현재는 한국이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현대차에서 별다른 힘을 못 써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현대차가 공매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 코다리 바이러스 이전에 보세요. 13만원만 돼도 공매도가 이게 대금이 얼마예요? 계속 몇십억, 몇백억씩 계속 공매도를 치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니까 그 전날에 주가가 올랐어도 공매도를 못 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는 쳤긴 쳤을 텐데 헤지펀드라던가 현대차에 선물에 베팅할 수 있는 시장 조성자 기관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현대차는 원래 14만원, 13만원대만 가면은 공매도가 100억, 몇백억씩 이렇게 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공매도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지수와 종목을 다 끌어올립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전기차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 관련 섹터가 크게 상승하자 모두 다 달려들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공매도가 별로 없어요. SK이노베이션 역시 적자 기업이고 매년 10만원대를 넘어가가지고 15만원대 오면은 항상 공매도에 밀렸었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있다고 해도 2억, 3억 이 정도인데 옛날에 보세요. 코다리 바이러스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공매도가 억 단위로 이렇게 걸리던 종목이 이 종목이고 한 15만원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매도가 이딴 식으로 계속 있으면서 상승을 가로막았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없으니까 너무 잘 갑니다. 자, 아침에 보시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하락 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 출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오늘 코스피 초반에 어떻게 시작을 했죠? 시가가 플러스 0.10. 코스닥 역시 플러스 0.22%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내리든 말든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를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아침에는 여느 때와 똑같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당연히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엔 달랐죠.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도 상승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바뀌었어요. 최근과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은 아까 900억이었지만 1200억까지 팔고 기관은 훨씬 더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중화권의 경제지표가 잘 나와서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원래 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특별히 이유를 찾자면은 차화정, LG화학은 오늘 내렸지만 자동차주 전부 다 올랐죠. 현대차 올랐죠. 현대모비스 올랐죠. 그리고 기아차 올랐죠. 거기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 결국 상승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7만원대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8만원대까지는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했죠.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은 강하지만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예스앤 예스텍 동진세미캠이라던가 이런 주식들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많이 오르거나 혹은 이슈가 많이 있던 종목들은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2400도 돌파할 기세인데 장중에 1.65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1.48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대 상승을 할 수 있었으나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약간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도 옵션 만기일인데 하락 쪽이라던가 혹은 보합 쪽으로 안 끌고 출발부터서 그냥 착 올려서 만약에 이 상승세를 타서 옵션 만기 때 더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잘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도 900선을 돌파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900선을 돌파했던 적은 2018년도인데 이때는 코스피도 2600을 돌파했던 그런 시절이라서 다시 한번 코스닥이 900선을 돌파하려면은 무언가 호재가 있어야 되기보다는 그냥 이 그대로 개인의 매수세든 누구의 매수세든 한쪽 주체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스닥은 처음에 상장되었을 때 1000포인트부터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다? 약 20년 넘게 코스닥은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시 1000포인트까지 갈지 아니면은 900포인트도 넘길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대단한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보다 더 상승률이 높고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보다는 상승률이 낮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날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종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내렸습니다. DP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7.14%로 하락을 했죠.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 모두 아시죠? DPC 절대 시초가 매수 금지. 자, 바로 지난주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인이 너무 많이 샀다고. 보통 얘는 30만 주에서 40만 주밖에 안 사는데 이때 보시면은 60만 주 이상 샀기 때문에 아침에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를 말지 않았다. 그래서 DPC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부터서 1%밖에 안 오르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날에 DPC가 시간에서 상한가도 한번 찍고 종가가 플러스 5%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다 싶어서 달려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갭이 떠도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얘네가 산 이유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이 뜨면 팔려고 샀기 때문에 DPC의 외국인 지분율은 항상 1%에서 2%밖에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분율을 막 3%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막 10%까지 먹으려고 한다? 그러긴 힘들거든요. 매번 이렇게 사도 팔고 나가고 사도 팔고 나가는 이 단타족들인데 오늘은 역시나 장 초반부터서 5분을 못 버티고 바로 쫙 빠지면서 정말 무섭더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오늘 같은 날을 말하는 거겠죠. 물론 이게 지금 뭐 추세가 죽다 안 죽다 이거를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넷마블은 오늘 올랐거든요. 넷마블은 DPC 뉴스가 나온 다음에 5.96까지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는 플러스 2.65%로 마감됐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넷마블 역시 DPC와 똑같이 방탄소년단 관련주입니다. 근데 왜 넷마블은 상한가를 못 가거나 그렇게 크게 상승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넷마블을 상한가를 못 보내요. 하지만 DPC는 상한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DPC로 몰리는 거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주식에 쏠리는 건데 이런 DPC 같은 테마주는 장이 보통 하락이거나 보합 때 가장 인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죠. 자, 일단 방탄 관련주 LB세미콘 오늘 DPC와 마찬가지로 5.53% 하락. 그리고 초록뱀도 오늘 하락. 자,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1.65% 상승.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상승분을 반납을 좀 했죠. 보시면은 오늘 15%까지 올리고 종가는 8.92%.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45,000원까지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DPC 관련 엔터주만 내렸고 다른 애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작전주 바로 한미사이언스죠. 자, 한미사이언스는 지난주에 65,50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단일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65,000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난주 종가가 얼마였어요? 65,100원이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의도적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애들이 뭔가 찌라시를 띄워가지고 빼먹거나 혹은 장난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종목은 일단 피하라. 이게 지금 왜 올랐다? 형제은한 한미약품 삼형제가 한진칼처럼 싸워가지고 지분율 경쟁 싸움을 할 것이다. 그 기대감과 1조 원 가까이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덕분에 지난주 한미사이언스는 상한가도 갔었죠. 자, 일단 한미약품은 말씀드렸죠.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두 종목 중에서 누가 더 잘 가냐고 하면은 당연히 한미사이언스고 한미약품은 2등주인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무려 100억 원이 들어왔다. 100억 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에서 아주 작정하고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공매도를 100억을 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사만 쓰면 되죠. 추가 상승 여력이 낮다. 실적 부진이다.
한미약품 중국 자회사 실적 부진 장기화 가능성. 왜 갑자기 이때 이런 뉴스가 나올까요? 8월 10일. 왜?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쳤으니까 이제 공매도를 상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악재 리포트,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악재 리포트를 딱 내보내죠. 추가 상승 여력이 낮고 이미 기술 수출은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진짜 악재가 바로 이거죠. 형제들끼리 3명이서 싸우면서 지분율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한미약품 회장이 돌아가시자 어머님 송영욱 여사가 회장이 됐어요. 형제들이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 서로 싸우지 않고 엄마가 회장이 돼버려서 이슈 소멸로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4%가 무슨 급락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9.22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3.67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다시 마이너스로 빠져서 위아래로 VA가 2번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은 장중에 74,000원까지 고가로 쫙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냥 폭락을 했거든요. 자, 이 기사 보세요. 송영수 씨 한미약품 회장으로 취임되었다. 이 뉴스가 2시 25분에 나왔죠. 그래서 고점에 한번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후속 악재 기사를 내보내면서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양아치 짓을 하네요. 여기 장중 매동 보세요.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했다가 뉴스 나오기 전에 다 팔고 장 막판에 다시 샀죠. 너무 지저분해. 공매도가 다시 부활하면 이런 뉴스 갖다가 움직이는 거 너무나 많을 거예요. 계속 공매도 치고 던지고 공매도 치고 던지고 그러면은 주가가 위로 갈 수가 없는데 한미약품 보세요.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 실패가 벌써 3번이나 있던 회사인데 기술 수출한다고 또 상한가 보내놓고 또 고점 올려놓고 또 빼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 짓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제약주를 제가 안 하죠. 자,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요즘에 참 핫하죠. 갑자기 알루코까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알루코가 왜 갑자기 전기차로 들어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알루코는 보통 알루미늄 관련주거든요. 알루미늄 관련주.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랑 뭔 상관이 있나 딱 보니까 배터리 하우징 팩이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알루코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레포트에 오늘 알루코가 상한가를 갔어요. 아니, 그리고 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하고 협업을 했다는데 이 니콜라 아시죠? 아니, 니콜라스 게이지 말고 얘네는 사기꾼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미국의 수소 트럭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얘네는 일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MOU를 하자고 하는데 이런 MOU를 하자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띄우고 그런 걸로 작전 치는 회사거든요. 자, 일단 니콜라의 주가를 보죠. 니콜라의 주가는 지금 보세요. 상장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협업이라던가 그런 찌라시 갖다가 오르고 막 그런 종목인데, 자, 보세요. 지난달에 올라왔던 기사죠. 니콜라라는 기업은 단 한 대도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았고 비상장 기업이 갑자기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무슨 300km도 아닌 한 번 수소 충전으로 1920km를 갈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트럭을 생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허무맹랑하죠. 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던 거 아까 보셨죠? 바로 여기죠. 이거는 거의 한국식 주가 띄우기죠. 여러 회사에다가 MOU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찌라시 뉴스와 지속적인 인터뷰로 인해서 기대감을 뻥뻥 띄워서 주가가 저렇게 올랐었던 거예요. 얘는 미국에서 스펙주 같은 거라서 페이퍼 컴퍼니처럼 어딘가에서 이제 얘를 인수하거나 어딘가와 합병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주식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소 트럭 재원을 이야기하냐고. 그런 차가 어딨냐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런 차는 못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니콜라하고 뭐 협업을 한다 이런 거 몇 번 나왔었는데 현대차가 거절한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는 또 협업을 했대요. 그리고 또 현대차가 뭐 이번에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내는데 이게 원래 수소차잖아요. CUV를 출시한다 하면서 제2의 테슬라 하면서 막 이렇게 광고하고 오늘 올랐는데 야 이런 거 갖다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가? 참 새삼 놀랍습니다. 니콜라라던가 그런 거 니콜라스 게이지인가 뭐 저런 거는 예전에 나왔다가 저거는 작전주고 뭐하고 미국에 뭐 제2의 작전주 하면서 저렇게 막 신문에도 나왔고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하고 또 협업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아이오닉 저 뉴스가 그렇게 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안 들지만 일단은 주가가 무려 15%나 올랐고 2017년도에 고점을 뚫고 3년 만에 비상을 했기 때문에 뭐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일단 주가가 올랐으니까. 아니 그리고 오늘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20만 원을 터치할 뻔했거든요. 7.34까지 오르고 종가는 1.09까지 오르는데 와 얘는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중간 배당이고 뭐고 배당도 폐지를 했는데 배터리 관련 이슈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는 수소차는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기차는 당연히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삼성 SDI 혹은 에코프로 등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는 했었는데 이노베이션은 매매한 적이 없거든요. 이노베이션은 정유주로 생각을 하고 옛날에 매매를 했지만 전기차 배터리 비중은 생각보다 별로 안 되거든요. 참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여행주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호텔신라라던가 뭐 GKH 이런 애들은 오늘도 내렸지만 예를 들면은 보세요. 키움증권 이런 애도 오늘 10%나 올랐어요. 키움이라던가 이런 애들 증권주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빌빌빌빌 기고 한번 실적 이슈로 이렇게 삐용 뛰었는데 바로 내려오길래 증권주 역시 또 꼬시고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무려 10.28%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키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2016년도에는 무려 주가가 13만 500원까지 갔었는데 13만 1,50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가를 돌파로 또 한 번 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코스닥 반도체라던가 이런 특정 섹터 빼고는 거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행, 카지노, 레저, 스포츠 그리고 뭐 반도체 소형주, 중형주 뭐 이런 애들 빼고는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순환매 장세가 오면서 이런 애들도 과연 또 다시 수급이 들어올까 아니면은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가는 놈들만 갈까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엔 진짜 다 가서 증권주도 NH투자, 유안타 거기다가 증권으로 검색해보는 모든 회사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 중에서 키움이 왔단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시 반 때쯤 공략할 만했죠. 얘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좀 지루하게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시 반이 이때인데 이 타이밍에서 눌림목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아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11만 2천원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11만 2,500원. 근데 갑자기 빠지더군요. 원래 11시 때는 투심이 좀 안 좋아서 빠지기도 하는데 그냥 보시면은 11만 2,500원에서 2,000원 왔다 갔다 와리가리 치다가 11만 1,500원까지 빠집니다. 11만 1,500원. 11만 2,500원에서 11만 2,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11만 3,000원을 팍 돌파하면서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 게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던지는 물량이 나오니까 조금 참아보고 아예 그냥 11만 4,000원 돌파 혹은 11만 3,000원에서 밀리는가 뭐 11만 3,000원에서 밀리나 안 밀리나 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은 11만 3,500원까지 아주 무난하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10만원짜리 주식이라서 여기서 1,000 주면 1억이 넘죠. 그리고 이때 바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밑에다 걸어놓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게 호가를 뚫는 척 하면서 이렇게 팍 밀렸단 말이에요. 이게 웃긴 게 보세요. 11500을 터치했는데 그 다음 호가가 113500이잖아요. 확 갔는데 밑에 받쳐주는 호가가 없어가지고 밑에다 걸어놓으면 바로 체결돼가지고 여기서 바로 먹고 나가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11400에 걸거나 114500에
빈 호가에다 걸어가지고 먹고 나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직장인분들은 못해요. 빈 호가 공략 같은 경우에 전업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계속 장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만 하는데 이렇게 미세한 틈이 있을 때 노리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아서 가능했습니다. 주가가 밀릴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 호가가 있을 때 이때 잠깐 올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체결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빈호가를 11400을 만들거나 114500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자마자 바로 이쪽 호가 생기면은 그쪽에다 조금 던져버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얘 일단은 다시 올라가요. 113500에서 얘 이러다가 다시 또 밀린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다시 밀려버리는데 이 호가 공백 같은 경우에는 얘는 500원 뛰기니까 바로 수익이란 말이에요. 500원만 올라도. 근데 얘 지금 3호가 올랐으니까 호가 채워지자마자 바로 딱 던져가지고 1초 만에 수익 내고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때 수익을 안 챙겼으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때는 12시 때 좀 밀리더군요. 아,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불안해서 그런지 키움이 10% 가까이 오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대형 물량들이 나오면서 던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딱 점심시간 끝나고 갑자기 날라갔죠. 자, 여기서 약속의 시간 1시 때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찌질찌질 거리더니 약속의 시간 1시. 와, 점심 먹고 왔나봐요, 세력들이. 딱 점심 먹자마자 갑자기 세력들이 팍 와가지고 띄우는데 두 번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호가 공백 때 던지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 가격대 11200이라던가 11300을 잠깐 사서 점심시간 때까지 가져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오늘은 좀 슈팅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신기하더군요. 왜냐면은 1시 때 매동이 나오잖아요. 아까보다 더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외국인이 더 팔고 있구나 하면서 보통은 더 던지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팍 달려들면서 오늘 오르더군요. 아니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분명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집해 놓은 물량이 많고 던지면은 던질 수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아닌 LG전자가 무려 11.01%나 올랐는데 LG전자에 이렇게 많은 수급가 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얘는 3만전자, 6만전자, 5만전자 별의별 게 많았어요. 5만원대 사가지고 6만원대 팔면은 무조건 먹는 종목. 반대로 7만전자 했던 시절도 있고 되게 역사가 깊거든요. 그때가 2015년도, 2016년도 막 이랬는데 2015년도에는 3만전자였어요. 딱 3만원 딱 찍고 그 다음에 4만원에서 팔면 되거나 아니면은 2015년도는 6만전자였어요. 6만전자. 얘가 연봉이거든요. 5만원대 사서 6만원에 팔면 무조건 먹는 종목이었는데 그게 여러분 와리가리 치다가 결국엔 내려와가지고 종가는 얼마다? 예, 53,800원에 끝났죠. 그리고 2016년도는 7만 전자가 갈 뻔했지만 그때도 못 갔어요. 이때는 4만 전자였어요. 4만 원에 사가지고 5만 5천 원에 팔면 먹을 수 있던 막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이 가면서 드디어 LG전자가 10만 원을 넘더군요. 근데 10만 원 넘자마자 다시 코스피가 2,600에서 1,800으로 빠지니까 얘 다시 6만 전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갈만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백색가전이 아무리 LG가 좋다고 해도 휴대폰 사업을 거의 말아먹었고 이번에 새로 나온 휴대폰이 뭐죠? 벨벳. 그것도 벌써 공짜 폰으로 풀려가지고 별다른 좋은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4년 연속 업계 최대 수상 이거 갖다가 올리는데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호재 갖다가 막 올리는 거 보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뉴스 갖다가 안 올랐는데 이게 보세요. 4년 연속 수상이면은 3년 차하고 그럼 2년 차는 뭐 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뉴스 계속 나와도 주가 오르기는커녕 내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진짜 무슨 공매도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얘는 그래도 공매도가 좀 있네요. 너무 쉽게 올라요. 근데 LG전자의 공매도는 지금 자릿수가 다릅니다. 보세요. 6만 원대만 딱 돼도 보세요. 금액 공매도 대금이. 근데 지금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릿수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그러죠. 이런 걸 보면은 공매도가 좀 더 공매도가 폐지라던가 혹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거봐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벌써 25조나 이탈을 했다. 외국인 수급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매도가 필요하다 하면서 왠지 공매도 그냥 연장 안 하고 다시 부활할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느낌도 들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주 우리 럼프 형이 위챗을 제재한다고 해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에서는 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료 11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해서 또 히토류 관련주가 아침에 움직이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상승을 했으나 지난주에 투신이 매수했던 매수 물량을 그대로 다시 팔면서 오늘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즈만 플러스 2.36%까지 상승을 했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상승을 안 하고 그냥 쭉 내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0%였고 종가는 마이너스 3.87%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상한가를 가고 여기 이제 10일이 넘어야지 거래일 기준으로 10일이 넘으면은 이제 단기 과열이라던가 경고가 풀리는데 그것 때문에 유니온은 지금 잘 못 가고 그나마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더 잘 가는 편인데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안 가더군요. 이런 주식들은 증시가 하락을 해야지 가는 주식인데 오늘 증시가 빨갛게 물이 들면서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리고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엔 시작부터서 쫙 오르던데 야, 홍정욱 씨 관련주가 갑자기 왜 가지? 보니까 아침에 잠깐 오르고 빠졌습니다. 10.46까지 오르고 종가는 5.84% 상승으로 끝났지만 보시면은 진짜 10시 40분에 잠깐 팍 올리고 바로 빠졌어요. 그런데 KNN은 하나도 안 가더군요. 역시 디지털 조선이 홍정욱 씨 관련주 1등으로 자리 매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좋고 정말 먹을 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매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수익금 1억 원을 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왠지 자랑하고 싶다라는 자랑 심리에 수익금이 9,800만 원까지 갔을 때 익절을 못하고 결국에는 수익금을 날려먹어서 9,800만 원이었던 수익이 7,2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만 되면은 진짜 막 미친 듯이 매매를 해서 이번 달 내 1억을 한번 또 찍어보자 이런 목표가 약간 생겼는데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은 목요일날 옮기고 지금은 냉장고, 에어컨, 가구라던가 이런 게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KT와 그리고 에어컨 설치 기사가 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매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집에 컴퓨터가 3대 있는데 오늘은 노트북만 들고 아파트 쪽으로 갔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잠깐 매매를 하려고. 그런데 앞불싸 제가 너무 급하게 오니라고 충전기를 안 가져왔어요. 오늘 부산은 태풍이 와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충전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 중간에 이제 매매를 하려는데 컴퓨터가 꺼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직 컴퓨터 책상도 안 와가지고 모니터는 새로 샀는데 노트북을 연결했더니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소리가 안 나나 봤더니 요즘 나오는 모니터는 이 스피커가 안 달려가지고 스피커를 따로 구입해야 되더군요. 그래가지고 오늘 매매가 여기서 망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전원이 안 들어오죠.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노트북 말고 제가 또 타블렛을 들고 왔는데 이제 타블렛 PC가 있는데 타블렛 PC에다가 이제 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 데스크탑으로 조정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 하려고 했지만 인터넷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인터넷이 와이파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원격 데스크탑으로 해도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는데 테더링으로 하니까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매매를 하려면 MTS로밖에 매매를 못 하는데 MTS는 여러분 체결창 호가창도 제대로 안 보이고 제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 몇몇 종목들은 보는 게 날아가는 거예요. 보고 있던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런데 에어컨 기사가 와서 에어컨 설치를 하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KT 기사, 그 인터넷 설치 기사도 와서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집에서 이사 안 가고 매매를 했으면 그냥 다 수익 봤을 것 같은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막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빠질 때 엄청나게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막 들어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어컨도 설치를 했고 인터넷도 설치를 했는데 아직 도시가스도 설치해야 되지, 가구도 또 새로 와야 되지, 냉장고도 또 와야 되지 해서 앞으로 2, 3일 동안 계속 매매를 집중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장이 계속 이렇게 좋아버리면은 저 배 아파서 어쩌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휴대폰이라던가 혹은 이 반도체 중에서도 오르진 않았잖아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코멘트를 했지만 갤럭시, 언팩, 시연회를 한 뒤에 계속 내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쓰는 손절선을 한번 깨면은 다음날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장중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운봉 관점으로 오늘도 3일날 내리면 종가 베팅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때려볼까? 왜냐면 얘 보세요. 3일 동안 내리고 하루 오르고 얘는 정직하거든요. 3일 동안 내리고 하루 오르고.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해서 내가 이걸 종가에 때리려고 했는데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네. 노트북 충전기 왜 안 가져왔지 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게 22,000원을 깨지느냐 마느냐 그 절호의 순간 속에 있었는데 나 안 깨질 것 같아가지고 이걸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얘가 진짜 아까웠어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하루 깎 끌고 와서 한 이 정도에서 익절하는 그 시나리오. 그러면은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죠. 개인들 같은 경우 이게 한 3%밖에 안 돼 보이지만 이 밑에서 잡았으면 6%란 말이에요. 6%.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요렇게 먹는 거. 요렇게 먹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요렇게 먹는 거. 이거를 진짜 노리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파트론도 그렇고 이게 휴대폰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 안 갔는데 다 밑에서 이렇게 약간씩 반등이 나오는데 파트론도 똑같단 말이에요. 3일 내리면 오르고 3일 내리면 오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매매 아니어도 그냥 아무거나 했어도 오늘 그냥 됐을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매매,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전기차 막 이런 쪽은 자신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데 손을 못 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렇게 느린 애들 말고 빠르게 지나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그냥 좀 느린 종목으로 확실히 좀 먹고 싶더군요. 최근에는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매수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종목을 노리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본 종목들이 별로 오르진 않았지만 그 조그만한 순간에 정말 들어갈 타이밍이 그냥 눈에 보이는데 그걸 놓치는 게 아깝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급등주라던가 그런 애들은 이게 갈까 안 갈까 좀 예측이 안 돼. 하지만 이렇게 막 빠지고 있고 느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밍에는 갈 것 같다 막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급등주는 오늘 잘못하면은 정말 위험한데 급등주 중에서도 땡기는 애는 한 명 딱 있었습니다. 지난주 얘기를 했잖아. 한미사이언스는 얘는 한번 밑으로 갔다가 올릴 거라고. 왜냐하면은 얘는 이 종가를 이렇게 맞춘 것도 수상하고 만약에 개미 털려면 6만원까지 한번 깬 다음에 겁주고 올리면서 장난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6만원을 3번 깼어요 오늘. 자 보시면 여기서 6만원 한 번 깼죠. 그리고 2번 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가다 또 해서 총 3번 깼는데 3번 깬 다음에 개미 털 만큼 턴 다음에 그 다음에 74,000원까지 팍 올리는 거 보고 얘는 소액이라도 좀 들어가 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일단은 제약주잖아요. 제약주는 결국 꼬시고 던지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홀딩은 당연히 못했겠고 한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막 먹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그냥 이슈 있잖아요. 제약주가 아니라 그냥 형제은한 경영권 때문에 이렇게 한 번은 슈팅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대로 슈팅은 나왔지만 못 먹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또 빠진 걸 보니까 내가 저거 들어가서도 어차피 익절을 늦게 해서 물렸을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약간은 안타깝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금은 공매도의 힘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오늘 현대차나 SK이노베이션처럼 이틀 연속 개인이 풀 매수를 해도 종가까지 하락도 하지 않고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고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총상위 대형주가 종가까지 이렇게 고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공매도가 금지라서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100억 원 넘게 공매도가 쳐져 있는 한미약품은 3일 연속 내렸지만
지금 한미약품은 어떠한 호재가 등장을 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매도가 만약에 다시 부활을 한다. 그러면은 판이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은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 증권사별로 가이던스 목표치가 상당히 낮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마이너스 혹은 적자를 기록한다고 해도 선반영 혹은 선방이라는 타이틀로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어닝 쇼크인데 실적이 반토막 났어도 예상외로 선방을 했다. 이러한 기사로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든 경제 지표든 모든 지표가 기대치가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스마일님, 토이님, 메비우스 우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